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보험과 세금,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세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는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특별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보장성 보험료를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총 수입되는,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뭐 인적공제나 기타 등등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서 모든 공제가 끝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거든요. 그 과세표준에 맞추어서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고 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곧바로 빼주는 것을 바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하면요.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45%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액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2%만 받는다. 그러면 12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소득세 세율이 높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12만 원을 빼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저소득자한테 더 유리한 것이 세액공제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하죠? 그 자신의 보수 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냅니다. 많이 낸 사람한테 많이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그 세제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라고 있거든요. 근로자인 경우는 바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금액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좀 알아볼까요? 건강보험료는요, 그 자신의 보수월의 기준에 맞춰서 6.86%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68,400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6.86%를 근로자가 3.43% 반을 내고 사업주가 3.43% 반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잖아요. 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11.52%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가입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가 납부한 자신이 부담한 3.43%하고 장기요양보험료 11.52%의 절반, 그것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공제액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여기서는요, 사업주가 내준 것은 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한 것만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그다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이요,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율을 설정하는데요. 그 중에서 실업급여율은 근로자가 0.8%를 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0.8%, 50%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쪽에는 다 기업이 전부 다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0.8%, 실업급여만 바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겠죠. 그 과세표준에 맞춰서 산출세액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얼마인데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빼주는 겁니다. 직접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은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고요. 장애인 전용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요, 연 100만 원까지의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은 100만 원까지만 해당이 되겠죠. 그 보장성 보험을 뭐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기타 무슨 뭐 질병상해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도 뭐 1년에 500만 원을 냈다 선 치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험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보험하고 뭐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무슨 뭐 암보험 같은 거 하나 넣으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100만 원까지 1년에 납부한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12%를 해주는데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13.2%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세액공제 하시는 분들은 산출세에서 13만 2천 원을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서 보장성 보험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나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바로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그 만기 보험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매년 그 보장성 보험료 소득 세액공제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보니까요. 보험사 제공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도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 그 보장성 보험료는요, 세액공제율이 좀 높습니다. 15%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에 그 납부를 했다. 그러면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주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하신다면 16만 5천 원을 빼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무엇이냐? 장애인이 가입하면 무조건 장애인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명시된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해야만 바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고 자료를 보내주면은 그것에 맞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좀 알아볼까요?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 보장을 받는 사람이죠.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들 있잖아요. 직계 좀비속인데 뭐 나이와 아니면은 그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거나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나이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젊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같은 좀비속이지만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입한 보험은 당연히 그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할까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계약자가 됐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근로자, 아빠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자동이체를 아빠 통장으로 하겠죠?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과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은 뭐냐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보장성 보험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 번 가입했다고 두 개의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 원하고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 원을 가입했다. 이럴 때는 총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하나를 가입해 놓고 100만 원 이것도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니까 중복해서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또 알아볼까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를 해줍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예요. 태아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보험. 그럴 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태어나야만 기본공제자가 되는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만 가입하면은 공제 불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태아와 같이 가입할 때는요, 어머니가 보통, 엄마가 보통 같이 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공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마랑 태아랑 같이 가입한다. 그러면 피보험자가요. 주피보험자랑 종피보험자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종피보험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직기간 납입보험료, 그때 실직기간 동안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세액공제 및 보험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다 이거죠. 아닌 기간이 실직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는 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기간에 납부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입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아내, 서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틀릴 경우에는요, 둘 다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입하고 나서 보장을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액공제 보장을 못 받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동일하게 변경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데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실손보험 가입하는데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남편과 아내예요.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인 계약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자인 아내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사 가입건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했다는 거죠.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내국에 있는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단체 보장성 보험료도 있거든요. 복리후생 측면에서 회사가 무슨 뭐 그 질병이나 사항에 관련된 보장을 회사 돈으로 내주고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 납입이란 것도 있고 연납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시 납부를 하면은 그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도 중반까지 예를 들어서 보장 기간이 거기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납을 많이 납부했다. 그럼 12개월치를 납부했잖아요. 근데 올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미경과 보험료라고 해서 내년도에 적용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미경과 보험료는 다음 해에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됐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고 당해년도에 연납이든 일시납이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사 미경과 보험료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전부 다 세액공제 대상으로 잡습니다. 연도 중에 만약에 그 가입을 했는데 7, 8월 달에 해야겠다 이거죠. 그러면 세액공제 가능합니까? 하고 여쭤보는 분은 계신데요. 연도 중에 해약했더라도 연도 중까지, 해약 전까지 납입한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납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연도 중 납부한 돈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돈을 안 냈어요. 그럼 당연히 11월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죠. 12월 납부하지 않은 건 다음에 냈다 그러면 다음에 1년 납부한 거랑 12월 납부한 거 13개월치가 세액공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가입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혼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혼한 이후에 납입한 것은 당연히 남이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자녀가 결혼했어요. 성인이 됐겠죠. 그랬으면 결혼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도 중에 취직한 경우도 있겠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취직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아내다.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보험자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내도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의 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그 남편의 계약자를 아내로 바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근데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이 뭐 큰아들한테 가입을 하고 아내가 작은아들한테 가입했다.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자별로 다 어떻습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알아볼까요? 장애인 보험과 중복공제 보겠습니다.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한테 장애인 전용보험 하나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했습니다. 따로따로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두 개 다 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00만 원,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중복이란 개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다 가입했으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한테 장애인 전용 보험 하나만 100만 원 가입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까지 공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복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애인 자녀한테 가입을 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했고요. 어머니가 또 장애인한테 가입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그랬을 때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다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각각 장애인과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보험과 세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보험료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나 연금이나 기타 뭐 다른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